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2024-20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하면서 김민재 선수도 한국인 유럽파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박지성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이어 나폴리의 세리에 A 우승을 이뤘던 김민재 선수, 최근 파리 생제르맹에서 2시즌 연속 프랑스 리그앙 우승을 이룬 이강인 선수와 함께 유럽 5대 리그 우승을 주전 선수로 활약하면서 달성한 단 3명의 선수 중 1명인데요. 이번 분데스리가 우승까지 해내면서 유스 멤버 출신으로 겨우 한 경기를 뛰고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 명단에 이름을 포함했던 정우영 선수, 이 정우영 선수의 기록을 사실 제외한다면 최초 독일 분데스리가 주역 우승 한국인 선수, 그리고 한국인 선수가 유럽 5대 리그 중 2개의 리그를 우승하는 최초의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현지에서 이번 우승에 절대적인 공헌을 한 수비수 김민재 선수를 푸대접하고 있다는 논란이 팬들 사이에 나오고 있어 화제인데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상황, 서운한 상황이 펼쳐진 게 사실입니다. 올 시즌 내내 독일 언론과 방송에서 김민재 선수의 실책 플레이를 비판하고 또 경기력과 기량 자체를 폄하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바이에른 뮌헨이 매각하려고 한다라는 정통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 김민재 선수가 올 여름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수 있다라는 정보까지 파브리치오 로마노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전문 기자가 최신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 파티를 가장 짧은 시간 머물고 또 가장 먼저 떠났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나온 가운데 이 모든 최신 이야기, 독점적인 내용들 총정리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분데스리가 32라운드 일정을 통해 우승팀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라이프치히와 원정 경기에서 승리했다라면 자력으로 조기 우승을 확정하는 상황이었는데 0대2로 끌려가다가 3대2로 뒤집었고, 그리고 결국 3대3으로 비겼어요.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골득실차의 절대적 우위를 통해서 우승을 예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피셜 확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은 경기를 모두 다 이기고 바이에른이 다질 경우 승점 동률이 가능했었던 레버쿠젠이 한국 시간으로 5월 5일 새벽 프라이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면서 남은 경기 다 이겨도 바이에른을 따라잡을 수 없는 스코어가 됐고, 이를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우승이 확정됐고 독일 분데스리가 홈페이지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 우승 특집 컨텐츠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구단 소셜미디어와 공식 미디어 채널 역시 우승 기념 영상을 다양하게 소개했고 우승 포스터도 공개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우승 포스터에는 이번 시즌 출전한 모든 선수들의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 선수가 되어 토트넘으로 떠난 마티스텔의 모습이 있을 정도로 모든 선수를 다 담은 포스터였고, 우승 트로피, 마이스터 샬레, 우승 쟁반의 옆에 핵심 선수인 무시알라, 주장 노이어, 또 부주장인 키미히, 감독 콩파니, 득점왕인 케인 등이 있고 케인의 바로 아래에 김민재 선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트로피 아래에는 다이어, 우파메카노 등 핵심 선수들이 많이 다 주변에 있는데요. 이 포스터를 조금 더 간소화해서 10명의 선수와 1명의 감독, 총 11명을 메인으로 삼은 우승 기념 영상의 썸네일에는 김민재 선수가 있던 자리에 삭제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김민재 선수가 있던 자리에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기로 한 레전드 토마스 밀러의 모습이 들어간 것인데, 물론 이 토마스 밀러의 모습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11명의 사진에서 김민재 선수가 빠진 채 얼굴을 보인 선수 중에 고레츠카가 있다는 점은, 이 선수가 물론 독일 대표급 선수이고 또 꾸준히 바이에른에 헌신해온 선수이지만 올 시즌의 출전 기록과 공헌도와 입지를 생각한다면 부상을 참고 뛰면서도 정말 많은 시간을 소화해야 했던 김민재 선수를 배제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결과예요. 게다가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끝나고 연장 계약 논의가 있지만 또 최근 보도를 보면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르로이 사네까지도, 심지어 이 선수도 올리세의 영입 이후에 조커자원으로 뛴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선수인데 이 사네까지도 메인에 올려놨고, 또 후반기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과연 뛰지를 못했던 알폰소 데이비스까지 사진에 올라와 있고, 마찬가지로 김민재 선수와 센터백 파트너였는데 부상으로 인해 긴 기간 이탈하고 있는 우파메카노를 넣어놓고는 김민재 선수는 배제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선택 과정에 김민재 선수가 배제된 것은 결국 독일 현지 팬들, 현지 언론이 저평가하고 있고 매각하려고 하는 김민재 선수를 지우려는, 이 우승에서 핵심 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단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출전 기록을 보시면 분데스리가 출전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우승 확정 전 라이프치히와의 경기 아킬레스 건염으로 쉬었던 것은 사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승이 유력시되고 있고 2025 피파 클럽 월드컵 참가를 위해서 아킬레스 건염에서 회복하기 위해 김민재 선수가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 올 시즌 30경기의 리그 스쿼드에 이름을 올렸고 27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2득점을 기록하면서 골맛까지 본 김민재 선수인데, 이 출전 기록은 시간상 총 2289분으로 요주와 키미의 2667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해리 케인도 경고 누적 징계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29경기 뛰면서 24득점 9도움, 엄청난 공헌이죠. 하지만 출전 시간은 김민재 선수보다 살짝 모자랐던 2272분이었고, 또 올 시즌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합류한 마이클 올리세 32경기를 모두 뛰면서 10득점 16도움, 물론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던 것은 아니고 18경기나 교체 아웃됐던 기록, 또 6경기는 교체 투입됐던 기록이 있다 보니까 2167분을 뛰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27경기를 모두 선발 출전했고 7경기 정도 몸 상태 문제로 교체 아웃됐던 것 제외하고는 거의 온몸을 갈아 넣으면서 뛰었고, 또 포칼과 챔피언스리그 모든 주요 경기를 다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전체 공식 경기 출전 시간도 키미에 이어서 2위였어요. 즉, 이 우승에는 절대적인 지분이 있는 선수가 김민재 선수라는 거예요. 우파메카노도 부상으로 이탈한 지 꽤 시간이 됐고, 그 외에 이토 히로키는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거의 뛰지를 못했고, 스타니치까지도 부상으로 고전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이어가 백업 자원으로 좀 뛰었는데 그 다이어조차도 경기를 못 뛴 시간들이 있었다는 점을 본다면 김민재 선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경기를 소화했거든요. 실제로 국제 프로축구 선수 연맹에서는 바이에른 내에서만 김민재 선수가 많이 뛴 게 아니라 올 시즌 전 세계적으로도 김민재 선수가 가장 혹사를 당한 선수라면서 지난 겨울 특히 빡빡한 일정 속에는 20경기를 연속으로 뛰었고, 그 경기가 3일 간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휴식이 평균 3.7일에 불과했다고 했고, 또 챔피언스리그 원정뿐 아니라 국가대표팀, 한국 대표팀으로 인한 이동 일정도 많다 보니까 그 이동 거리가 무려 74,000km에 달할 정도로 부상을 달고 뛰면서도 비행 이동도 많다 보니까 몸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악전고투 끝에 실책도 나오고 실수도 나왔던 게 사실인데, 그런 상황은 이해해주지 않고 김민재가 실수가 많은 선수다, 경기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비판과 억가가 계속해서 나왔던 게 독일 현지의 반응이었고, 팬들 중에 일부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대부분의 팬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방송, 기자, 언론 모든 이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상황은 김민재 선수가 더욱더 압박감 속에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을 더욱더 야기한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고가 19경기 연속 출전, 그 외에 스포르팅 리스본의 벨기에 수비수 제노 데베스트, 파리 생제르맹 윙어 데지르 두에 등이 18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했지만 이 선수들의 시즌 전체 기록을 보면 확고한 선발 선수도 아니었고, 또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보다 출전 시간이 분명히 적었고 이동 거리도 적었거든요. 이렇게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몸 상태에 문제가 생기고 또 경기력이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은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김민재 선수를 이렇게 우승 과정에 자신의 부상, 아픔 속에서도 모든 것을 쏟아부은 김민재 선수임에도 배제했다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무려 올 시즌 51경기에 4,557분을 뛰면서 또 대부분을 풀타임으로 뛰면서 경기당 출전 시간이 89.4분이었던 김민재 선수의 이런 혹사에 대해서 국제 프로축구 선수연맹에서 지적을 할 정도인데, 독일에서는 이런 김민재 선수의 헌신과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뤄내는 과정 속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체 자원, 그리고 부상으로 더 쉰 수비수를 메인 사진에 올려놓은 것이죠. 심지어 독일 내에서 김민재 선수의 입지와 인기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현지 여론이 김민재 선수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이에른 뮌헨 구단 홈페이지의 상품 코너에서 선수별 머그잔을 팔고 있는데, 당연히 그 선수의 모습이 이 소개 영상에, 이 소개 사진에 들어가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 머그잔에만 김민재 선수의 모습이 안 나오게 돌려놓은 썸네일을 올렸습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왜 김민재 선수만 우승 포스터에서 삭제했는지, 왜 김민재 선수 머그잔에만 김민재 선수 모습이 안 보이게 돌려놨는지, 이것을 실수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미심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논란이 커지고 한국 팬들의 불만을 파악한 바이에른 홈페이지는 결국 우승 포스터도 다시 바꿔놨고
또 그 썸네일에 김민재 선수가 다 들어있는, 김민재 선수만 넣은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버전으로 바꾸었고, 이 머그잔의 소개 사진도 김민재 선수의 캐리커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바꿨지만 이미 뒤늦었다는 거예요. 난리치지 않고 이렇게 불만을 표하는 한국의 여론을 보지 못했다면 그대로 갔을 것이다. 독일 내부에 이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외면받고 있고 패싱당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올여름에 팔고자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충격적인 것은 김민재 선수도 이런 현지에서의 좀 외로운 상황을 마음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프라이부르크와 레버쿠젠의 경기를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은 이 경기를 레버쿠젠이 못 이길 경우 우승이 확정되기 때문에 뮌헨 지역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캐퍼에 모여서 마치 우승잔치를 하듯 봤다고 합니다. 이 레스토랑이 보통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데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을 위해 특별히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 전체가 이 레스토랑을 전체 대절을 해서 경기를 지켜보고 밥도 먹고 또 술도 먹고 이런 시간을 가진 것인데, 처음에 먼저 4명의 선수들이 와서 지켜봤고, 그 다음에 뱅상 콩파니 감독, 코칭 스태프, 거기에 구단 이사진까지 온 거의 공식적인 구단의 파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레버쿠젠의 경기 프라이부르크와 2대2 무승부가 되면서 우승 파티가 또 밤새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조탁했던 인물은 오후 5시 16분 빌트지의 공개 정보에 따르면 키미히와 에릭 다이어였고, 키미히가 운전해서 다이어를 데려왔다. 즉 이럴 정도로 다이어는 이미 핵심 그룹의 인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키미히와 아주 친한 세르주 그나브리가 10분 뒤에 등장을 했고, 5시 50분 현지 시간으로 프라이부르크와 레버쿠젠의 경기가 시작됐고, 이때 바이에른 뮌헨의 수석 코치 아론 댕크스가 합류했고요. 또 무관의 저주를 끊어내는 데 있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해리 케인은 오후 5시 39분 경기 시작 9분 후에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 뒤에 바이에른 뮌헨의 콩파니 감독이 도착을 했고, 보조 코치인 로디즈 무니엥게 코치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경기를 다 같이 지켜보고 7시 24분에 프라이부르크가 동점골을 넣고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이 확정되자 캐퍼 2층, 이 레스토랑 2층에서도 큰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확정되고 7시 27분에 케인이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우승 트로피 이모티콘을 게시를 했어요. 다이어와 포옹을 나누고 또 다이어도 첫 우승을 이뤄냈는데, 이런 축하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7시 32분에 캐퍼 레스토랑 측에서 퀸의 We Are The Champions의 노래를 틀어줬고, 이때 경기를 함께 보던 4명이 열창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음악들도 나왔고, 케인, 다이어, 그나브리, 키미가 먼저 와서 이렇게 즐기는 과정 속에 8시 36분 자말 무시알라, 다니엘 페르츠, 콘라드 라이머 등이 합류를 했고, 주르륵 다른 선수들도 다 왔다고 합니다. 8시 37분에 고레츠카, 그 뒤에 스타니시치, 9시에 파블로비치 다 들어오고, 팬들도 밖에 거리에서 선수들이 온 것을 지켜봤다라고 하고, 9시 13분에는 라이머의 아내인 이네스 사라도 오고, 또 9시 23분에는 케인의 아내인 케이트도 오고, 부부 동반 파티가 이루어질 정도로 정말 화려한 파티가 진행이 됐어요. 9시 31분에 사네, 그리고 토마스 밀러가 왔다라고 하는데, 김민재 선수는 굉장히 늦게 왔습니다. 9시 56분에 왔다라고 하는데, 처음 본인의 아우디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왔는데, 이 레스토랑의 위치를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근처에 도착하고 나서 6분 뒤인 10시 2분에 입장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10시 19분 많은 선수들이 또 모였으니까 We Are The Champions 노래가 다시 또 흘러나왔고, 또 파티가 나왔고, 10시 28분에는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바이른 디렉터까지 택시를 타고 와서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공식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 프로인트 디렉터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0시 46분에 김민재 선수가 이 캐퍼에 44분밖에 머물지 않은 채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조금은 이 어두운 모습으로 퇴장했다고 합니다. 빌트지는 이런 파티를 즐기는 게 김민재의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때 점점 고조됐다라고 했어요. 그 외에 알폰스 데이비스도 이미 와 있었고, 김민재 선수가 떠난 이후인 11시 11분에 와서야 다이오 우파메카노가 전체 선수단 중에 마지막으로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모두가 우파를 외치면서 또 깜빼오네스를 외치면서 환영해줬다고 합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이런 분위기가 또 보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물론 김민재 선수가 팀 내에서 소외된 존재는 아니지만 분명 본인이 조금은 주눅 들어있고 이 우승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고 이 파티를 즐기지 못하는 모습이 느껴졌던 거예요. 물론 김민재 선수도 와서 그 안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겠지만, 나폴리 때와 달리 이 파티에 늦게 와서 일찍 떠난 모습은 분명 석연치 않은 뭔가 분위기가 있다. 사실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 건염을 빨리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 또 피로해질 수 있고 회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 파티를 잠깐만 들렸다 갔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남은 분데스리가 2경기 5월 11일 메넨글라트바흐전이나 5월 17일 호펜하임전은 김민재 선수를 포함한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와 홈 경기를 마치고 실제 마이스터샬레를 들고 우승 공식 행사가 이뤄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안 뛰더라도 오긴 오겠죠.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게 6월 16일에 오클랜드 시티와 2015 피파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려요. 그리고 그 일정 앞에는 6월 A매치, 월드컵 예선전, 우리 대표팀이 내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확정하기 위한 중요한 경기도 있거든요. 이 경기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를 차출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일단 쉬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아킬레스 건염을 달고도 뛰어야 했던 김민재 선수가 사실 4, 5주가량을 경기를 안 뛰고 쉬어야만 이게 회복이 되는데 계속 이걸 참고 통증 속에 경기를 뛰어야 했던 것은 일정이 빡빡하고 이렇게 참고라도 뛸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수비수들은 다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일찍 나온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적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적설이 독일의 유력 매체 스카이 스포츠라든지 빌트라든지 키커에서까지 나온 가운데 유럽 전역의 이적 뉴스에 대해서 가장 정보통이 넓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바로 오늘 올라온 최신 히얼 위고 유튜브 영상에서 김민재 선수가 올 여름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가능성은 콘크리트, 명확하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 이적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에 대해 확실한 부분은 어떤 제안이 오느냐에 달려있다. 즉 바이에른이 어떻게든지 팔겠다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좋은 제안이 오면 바로 판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방침, 아직 계약이 2028년까지 길게 남아있음에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을 훌륭하게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로마노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종종 자신의 피지컬 컨디션이 최상이 아닌 상황에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걸 감안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이미 팀 내부 여론과 현지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고액 연봉 선수인 김민재를 파는 게 낫다라는 결론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클럽들이 김민재 선수의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라고 본인의 취재 정보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리얼리스틱한 스트롱 인터레스트가 존재하고 있다. 즉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관심보다 더 강력하고 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사우디에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의 팀들은 일단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 큰 돈을 쓸 수 있고 여러 팀들이 경쟁을 하니까 그 경쟁을 하면서 이적료도 또 연봉도 더 높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우디에 파는 게 좋고 김민재 선수도 본인의 연봉 조건을 생각한다면 개인 조건은 잉글랜드나 이탈리아를 비교했을 때 사우디가 훨씬 좋을 겁니다. 엄청난 연봉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바이에른으로 올 때 바이아웃 조항 발동으로 왔기 때문에 이적료가 픽스되어 있었고 그때 또 워낙 활약이 좋았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바이아웃 조항으로 데려왔지만 그 금액이 5천만 유로로 꽤 높은 이적료에 해당했고 그런데다가 연봉까지 높게 주다 보니 정말 무리해서 영입을 한 건데 지금 김민재 선수가 그 무리해서 쓴 돈만큼의 활약을 못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에 매각하려고 한다고 로마노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정된 그 높은 연봉에 대해서 잉글랜드 팀들이 이 높은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 공식적인 강력한 오퍼가 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클럽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진지하게 달려든다면 사우디 클럽들도 그냥 애초에 못 먹는 감 찔러도 안 볼 텐데 지금은 먹어볼 수 있는 감이라고 김민재 선수를 보는 것이고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관심이 있을 때도 중국 슈퍼리그를 택했던 이전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정말 거절하기 어려울 수준의 제안을 한다면 아직 전성기가 있고 또 중국에 가서도 기량 발전을 했고 유럽에 가서 당장 잘할 정도의 실력을 발전시켰던 김민재 선수인 만큼 사우디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 이렇게 독일 내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저평가받고 있고 폄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올 여름 이제는 분데스리가 우승이라는 미션을 이뤄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올여름 덫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이적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유럽 현지에서 나오는 독점 정보들 유료 기사들 그리고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독점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준TV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